여보, 대식 씨가 간경화 말기래요. 한무철이 들고 있던 소주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파란 조각들이 흩어지며 바닥을 굴렀고요. 무철은 그 소리도 듣지 못한 채 미자를 멍하니 바라봤는데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무철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다를 반복했고 미자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뭐라고? 무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뭐라고 했어 지금? 미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무철을 바라봤습니다. 대식 씨가 간경화 말기래요. 6개월 남았다고요. 무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6개월? 6개월이 뭐야? 소파 위에 놓인 서류들이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대식을 상대로 한 소송 관련 서류들이었고요. 여보, 진정해요. 미자가 무철의 팔을 잡았습니다. 진정하라고? 무철이 미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친구가 죽는다는데 어떻게 진정해? 그런데 갑자기 무철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고요. 잠깐. 무철이 중얼거렸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이상하지 않아? 뭐가 이상해요? 미자가 물었습니다. 내가 나머지 100억 달라고 하니까 갑자기 병에 걸렸다고. 무철이 비웃었습니다. 이렇게 절묘한 타이밍이 어디 있어? 여보. 미자가 놀라며 무철을 말렸습니다. 아니야, 생각해봐. 무철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분명 돈 주기 싫어서 이러는 거야 분명해. 무철이 확신하는 듯 말했습니다. 돈 안 주려고 거짓말하는 거지. 무철 씨. 미자가 화를 냈습니다. 지금 뭔 소리예요? 그럼 증거라도 있어? 무철이 따져 물었습니다. 진단서라도 봤어? 미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직접 본 건 아니었거든요. 그것 봐. 무철이 손뼉을 쳤습니다. 역시 거짓말이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진짜라면? 무철이 거실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아니야, 설마. 무철이 중얼거렸습니다. 대식이가 그렇게까지 하겠어? 그런데 미자의 표정이 너무 심각했습니다. 농담할 때의 표정이 아니었거든요. 여보. 미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우가 직접 석진이한테 들었대요. 서우가? 무철이 멈췄습니다. 네. 석진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미자가 말했습니다. 무철이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석진이가? 그럼 정말. 아니야. 무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연기일 수 있어.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석진이가 그런 연기를 할 이유도 없었고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미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긴. 무철이 망설였습니다. 일단 확인해 봐야지. 확인요? 직접 가서 물어보는 거야. 무철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정말 아픈지 거짓말인지. 하지만 무철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만약 정말 아프다면 그동안 자신이 한 일들이 떠올랐거든요.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일, 돈 내놓으라고 소리친 일, 변호사까지 시켜서 압박한 일. 어떤 얼굴로 가서 뭐라고 해야 할까요? 무철이 머뭇거렸습니다. 내가 가서 뭐라고 해? 무철이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하세요. 미자가 답했습니다. 걱정된다고. 걱정된다고? 무철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대식이를? 왜 안 돼요? 미자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사이인데? 무철이 중얼거렸습니다. 소송까지 하는 사이인데. 무철의 머릿속에는 지난 한 달간의 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했습니다. 대식이 복권에 당첨되어 100억을 줬는데 나머지 100억도 달라고 했을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대식이 거부했고 무철은 점점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를 찾아갔죠. 무철아, 이건 명백한 사기야. 변호사가 말했었습니다. 친구 사이라고 봐주면 안 돼. 그 말이 무철의 마음을 굳혔습니다. 맞아, 친구면 더 정직해야지. 그래서 대식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일주일 안에 정리하자. 안 그러면 법적 조치 취하겠다.
대식은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철은 더 화가 났습니다. 친구한테 연락도 안 하다니. 그래서 어제까지도 변호사와 상의하며 압박을 강화하려 했던 거였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대식을 찾아간다고. 무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가봐야죠. 미자가 말했습니다. 친구잖아요. 친구. 무철이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친구였나?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진짜 친구처럼 지냈나 싶더라고요. 무철은 항상 바빴습니다. 사업에만 집중했고 친구들과 만날 시간도 잘 내지 않았죠. 대식이 먼저 연락해도 바쁘다는 핑계로 만나지 않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대식이 복권에 당첨되자 갑자기 관심을 보였죠. 그것도 돈 때문에. 이런 내가 진짜 친구였나? 무철이 자책했습니다. 여보,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요? 미자가 물었습니다. 내가. 무철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대식이한테 진짜 못했어. 어떡해요? 돈 때문에 소송까지 하겠다고 했잖아. 무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등학교 친구한테 그런 걸 어떻게 해? 그럼 더욱 가봐야죠. 미자가 말했습니다. 사과하러라도. 사과? 무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잘못했다고. 미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철은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사과한다고 해서 달라질까? 그리고 혹시 정말 거짓말이라면? 무철이 다시 의심했습니다. 여보, 또 그런 생각하는 거죠? 미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무철이 변명했습니다. 진짜 확실한지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럼 가서 확인하세요. 미자가 말했습니다. 무철이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런데 만약 정말 아프다면, 6개월밖에 못 산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알겠어. 무철이 일어섰습니다. 가볼게. 정말요? 미자가 놀랐습니다. 응. 무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해 봐야지. 무철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신발을 신으려다가 멈췄습니다. 갑자기 가서 뭐라고 하지? 무철이 고민했습니다. 너 정말 죽어가는 거 맞아?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미안, 그동안 내가 너무했어 라고 하기에는 너무 뻔뻔스럽고. 무철이 현관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여보, 왜 안 가요? 미자가 뒤에서 물었습니다. 아니, 뭐라고 말해야 할지. 무철이 머뭇거렸습니다. 그냥 안부 물어보세요. 미자가 조언했습니다. 몸이 어떤지. 무철이 되뇌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무철이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런데 또 망설였습니다. 대식이 나를 보고 싶어 할까? 무철이 걱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가면 기분 나쁘지 않을까? 하지만 안 갈 수도 없었습니다. 정말 아프다면 친구로서 가봐야죠. 무철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대식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2분 거리였지만 오늘은 그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걸어가면서 무철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아픈 걸까? 아니면 거짓말일까? 대식이가 거짓말을 할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100억을 안 주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간 이식 검사까지 받았다는 건 그건 거짓말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무철이 갈등했습니다. 믿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런데 갑자기 무철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만약, 정말 만약에 진짜라면? 무철이 떨렸습니다. 그럼 내가 뭘 한 거지? 죽어가는 친구한테 돈 달라고 소송 걸겠다고 협박한 거잖아. 무철이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아니야. 무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이야. 분명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무철이 대식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현관문이 보였죠. 무철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할까? 돌아가야 할까?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철 아저씨? 무철이 돌아보니 석진이 있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인 것 같았고요. 석진아. 무철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아저씨, 아버지 만나러 오신 거예요? 석진이 물었습니다. 석진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무거워 보였거든요. 응. 아니, 그냥. 무철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석진이 무철의 당황한 모습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들어가실래요? 무철이 망설였습니다. 정말 들어가도 될까? 석진이 무철의 마음을 알았는지 먼저 걸어갔습니다. 무철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갔고요. 현관 앞에서 석진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저씨. 석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아프세요. 무철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정말. 하지만 아버지는 아프다는 말 안 하세요. 석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걱정시키기 싫어서. 무철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대식이 그런 사람이긴 했죠. 항상 자신의 아픔은 숨기고 다른 사람 걱정만 하는. 아저씨가 오시면. 석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실 거예요. 정말? 무철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석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아저씨 걱정 많이 하셨거든요. 내 걱정을? 무철이 놀랐습니다. 네. 아저씨가 화내실까봐. 석진이 말했습니다. 무철이 더 미안해졌습니다. 대식이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다니. 들어가세요. 석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무철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대식네 집이었죠. 무철이 석진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대식이 TV를 보고 있었고요. 아빠, 무철 아저씨 왔어요. 석진이 말했습니다. 대식이 무철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철아? 대식아. 무철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앉아. 대식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았는데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석진이 눈치를 채고 방으로 들어갔고요. 무철이 대식을 자세히 봤습니다. 확실히 예전보다 야위어 보였어요. 얼굴색도 좋지 않았고요. 대식아. 무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응. 대식이 대답했습니다. 나. 무철이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들었어. 무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뭘? 대식이 태연한 척했지만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네가. 무철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프다는 거. 대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가 말했어? 그게 중요해? 무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거야? 대식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경화 말기. 무철이 숨이 막혔습니다. 막상 확인하니 더 충격이었습니다. 6개월. 대식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무철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6개월밖에 못 산다니. 왜? 무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말하면 어떻게 달라져? 대식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내가. 무철이 말하다가 멈췄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 생각해보니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무철아. 대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야기는 일단 접자. 무슨 이야기? 돈 이야기. 대식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거 할 시간이 아니야. 무철이 더 민망해졌습니다. 친구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자신은 끝까지 돈 이야기만 했구나 싶어서요. 대식아. 무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무철이 사과하려다가 말을 멈췄습니다. 미안하다고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괜찮아. 대식이 먼저 말했습니다. 나도 내 입장은 이해해. 무철이 더 부끄러워졌습니다. 이해한다니. 그 말이 더 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해할 게 뭐 있어. 무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친구가 아픈데 돈 이야기만 하고. 됐다니까. 대식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자. 무철이 대식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배려해주는 친구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대식아.
무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치료는? 방법은 없어? 깐 이식. 대식이 답했습니다. 그거밖에 없어. 그럼 석진이가? 응. 대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진이 검사받았는데 적합하대. 무철이 다행이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수술하면 되는 거네? 그래야지. 대식이 웃었습니다. 다행히 석진이가 건강해서. 언제 해? 무철이 물었습니다. 다음 주 중에. 대식이 말했습니다. 무철이 복잡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기쁘면서도 걱정되고 미안하면서도 다행스럽고. 대식아. 무철이 말했습니다. 내가 도울 일은 없어? 대식이 무철을 바라봤습니다. 조심스럽게 묻는 무철의 모습이 어색했지만 고마웠습니다. 그냥. 대식이 말했습니다. 그냥 가끔 놀러와. 놀러와? 응. 대식이 웃었습니다. 친구로. 무철이 그 말에 뭉클했습니다. 친구로. 그동안 자신들이 정말 친구였나 싶었거든요. 알겠어. 무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주 올게. 그때 해숙이 들어왔습니다. 무철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고요. 무철 씨? 해숙이 당황했습니다. 해숙 씨. 무철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쩐 일로? 해숙이 대식을 바라봤습니다. 그냥 인사하러 왔어요. 무철이 말했습니다. 해숙이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얼마 전 무철이 대식 멱살을 잡고 난리쳤을 때 자신이 소리소리 질렀던 일이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무철이 와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저 이만 가볼게요. 무철이 일어섰습니다. 그래. 대식도 일어섰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무철이 말했습니다. 대식아, 수술 잘 되기를 바란다. 고마워. 대식이 답했습니다. 그리고 무철이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미안해. 됐어. 대식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말자. 무철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친구가 아픈 것도 슬프지만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못된 친구였는지 깨닫게 돼서 더 괴로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미자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미자가 물었습니다. 정말 아프더라. 무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간경화 말기. 6개월. 미자가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석진이가 간 이식해준대. 무철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수술한다고. 그나마 다행이네요. 미자가 말했습니다. 응. 무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뭐가요? 친구한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무철이 고민스러워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못했는데. 자연스럽게 하세요. 미자가 조언했습니다. 갑자기 친절하게 하면 오히려 어색하잖아요. 맞네. 무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무철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대식의 아픈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친구에게 했던 일들도 계속 생각났습니다. 소송 걸겠다고 협박한 일, 돈 내놓으라고 소리친 일, 변호사까지 시켜서 압박한 일. 무철이 베개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그런데 대식은 끝까지 자신을 이해해준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더 미안하게 만들었어요. 무철이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친구답게 지내자고. 돈 이야기는 접고 그냥 친구로서 대식 곁에 있어주자고. 다음 날 아침 무철이 대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대식아, 어제 고마웠어. 몸 조심하고. 곧 대식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너야말로 고마워. 오랜만에 친구 만난 기분이었어. 무철이 그 문자를 보고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 그리고 무철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소중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특히 자신을 이해해주고 끝까지 배려해주는 친구 같은 사람 말이죠. 무철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고요. 오늘부터는 정말 달라져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도. 무철의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대식이었습니다.
무철아, 시간 되면 저녁 같이 먹을까? 오랜만에. 무철이 바로 답장했습니다. 좋아. 몇 시에 만날까? 그렇게 무철과 대식의 우정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